강통전세를 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전세가 10%를 넘어가면 위험하다. 현장에 직접 가보면 전혀 뉴스와는 다르다. 결국은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주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럼 요것도 좀 사실 이제 현실 시장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, 대표님 사실 표현호 TV 들어가시면 이제 시청자분들도 실제 이 생생하게 현장을 좀 뛰어다니시는 대표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, 현장 좀 돌아보시니까, 임장을 해보시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의 그 현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? 정말 그 현장을 직접 가보면요, 우리가 페이퍼로 뉴스로만 보는 내용하고는 정말 딴판입니다. 어떤 뉴스는 뭐 어차피 기자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사인 것 같은데 홍보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어느 지역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일자리도 풍부해서 이 지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. 그래서 뒷부분에 가면 어디 무슨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몇 대 1이 될 것 같다. 이건 이미 이제 현혹한 거예요. 기사 끝에 가서. 그런데 직접 가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또 정반대입니다. 어우 불편해요. 이 동네 오지 마세요. 이런 분도 심지어 있고, 좋긴 좋은데 뭐 멀어요. 어디 가려면 뭐 보통 우리가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을 얘기할 때 강남 접근 몇 분. 예. 항상 기준을 강남 잡지 않습니까? 그런 걸 현장에 직접 가보면 전혀 뉴스와는 다르다.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표현호 TV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, 어떤 분들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. 두 가지가 있잖아요. 잘 아시다시피 내가 생각하는 걸 그냥 무작정 믿는 분들이 있고, 꼭 봐야만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저희가 임장을 직접 갔죠. 뭐 상가든 뭐 아파트든 직접 가서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는데, 보여드리고 나니까 이제 많은 신뢰가 쌓인 것 같습니다. 예, 아무래도 현장에서 진짜 막 부동산에 분위기 안 좋은 사실 동네 가시면 막 경찰 신고한다고 막, 네. 저희 촬영하시는 분들께 뭐 이제 겁도 주시고. 아니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예. 통째로 다 비었어요. 예. 그러니까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이긴 한데 다 비었어요. 1년이 넘도록 비었거든요. 딱 하나 업체가 들어와 있더라고. 편의점. 예, 편의점. 예, 상가는 예. 그때 한 300개 됐나요?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건축법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. 이게 뭔가를 지으려면 상가 비율이 꼭 있습니다. 뭐든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인구 대비 다 맞춰야 되니까. 그런데 그걸 일일이 다 맞추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상가를 너무 많이 지은 것도 있고, 또 예전에 건축하시는, 시행하시는 분들은 모든 이익분이 상가에 몰려 있어요. 그러니까 상가가 잘 분양이 되면 그냥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건데, 요즘은 아이러니하게도 분양은 또 잘 되는데 다 공실이에요. 그럼 그 돈들 분양받으신 분들은 전부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상가를 분양받는 분들의 대다수는 대출을 끼워서 삽니다. 아파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상가가 또 마찬가지예요. 그런데 그럼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, 일단 준공이 끝나고 이게 이제 움직이면 관리비는 내야 됩니다. 네. 그럼 이자 내야죠, 관리비 내야죠, 계속 공실이죠. 그런데 또 그 임대료는 안 낮춰요. 왜냐면 한 번 낮추면 그 또 5% 이상 못 올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예, 또 시세가 또 무너지고요. 그러니까 예. 이게 꼭 그 공실이 안 나고 이렇게 뭔가 누가 임차를 낼 때를 생각해서 절대 이걸 안 낮춘단 말이죠.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의 연속인데 옆에 보면 또 건물을 짓고 있어. 이게 저는 지금까지 탁상적으로만 한 게 아닌가. 그리고 뭐 어디 그 지역에 가면 도시별로 도시건축위원회 뭐 이런 무슨 위원회, 예. 건축과 관련된 게 많아요. 그런데 어떤 일들을 할 때 정말 이분들이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데, 그 회의도 다 녹음이 돼요. 기록도 되고. 그런데 그런 회의를 여러 차례 하면서 결국은 시행사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주기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요식행위라는 거야, 요식행위. 시행사라도 사실 로비 활동을 이제 암암리에 많이 할 것 같긴 하거든요. 당연히. 거기는 예. 로비 활동이 본인들의 본업일 수 있잖아요. 왜냐면 그분들의 영업 활동은 로비가 아닌다 하면은 할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통 보면 지금 몇 시야? 골프장 가면 다 그런 분들이 골프 치고 있어요. 맞지 않습니까? 예.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하는 거예요. 뉴스에서 말하지 않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이유가 아마 출판사에서 그런 내용을 다 생각한 게 아닌가. 예. 뭐 언론도 물증이 있으면 뭐 기사를 쓰겠지만, 사실 그런 현장은 딱히 물증이 또 없는 것도 현실이고요. 물증이 없죠. 예. 워낙 완벽하게 예. 짬짬이로 하니까. 예. 이걸 뭐
찾기도 어렵고.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짬짬이를 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 보는 사람들은 일반 분양자나 건설물 소비자들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예.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으로 자 사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모두 부동산 투자자이시면 좋겠지만 당장 전세를 살지 월세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즘 분위기가 너무 전세 시장이 안 좋고 여기저기서 역전세는 아니다 전세 사기가 터지다 보니까 이럴 거면 좀 부담되더라도 그냥 차라리 월세를 살련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이 깡통 전세 소위 이걸 잘 피하는 노하우도 좀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? 깡통 전세를 피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 뭐냐면 전세가율이 지금 뭐 어디에는 80% 90% 넘어가고 또 전세가율도 문제지만 지난 그 임대차 보호법이나 뭐 기타 등등에 의해서 또 전세 대출 자금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그 이 시가를 올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비율을. 네.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전세 대출이 된 것도 있고 또 그걸 역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걸 꼭 장난치는 세력들은 있다 이거죠. 어딜 가나 전세에 어딜 가나 그런 범죄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뭐 경찰도 필요하고 검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전세 사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소한 전세가율이 60%를 넘어가면 위험하다. 60%. 네, 제가 이 이야기는 뭐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전세를 들어올 입장에서 집이 없다라고 막 이 언론에서 얘기하잖아요. 그럼 진짜 집이 없는 줄 알고 자꾸 전세가율을 올려요. 뭐 예를 들어 2억짜리 매매가의 집을 1억 9천, 2억 1천. 그래도 이 사람이 집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전세를 살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 사고가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지금 며칠 전에 그 원희룡 장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세 제도가 이제 뭐 시간 다 한 것 같다. 낡은 제도고 뭐 전세금을 보증금 일부를 뭐 에스크로 계좌처럼 이제 사기 안 당하게 나라에서 보관한다.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집주인분들이 많이 싫어하겠죠. 분노를 많이 표출하셨군요. 내 돈을 왜 나라에서 관리해라는 예. 뜻이겠죠. 좀 보통 이제 그 전세라는 게 그 임차 보증금을 저한테 내면 저는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뭔가의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한 것도 있거든요. 근데 그 돈을 나라에 스크롤 식으로 묶어놓는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그래서 아마 지금 엄청나게 그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어떤 제도가 나오면 항상 어딘가에 구멍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. 구멍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정말 꼼꼼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것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또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실 구분 상가 예. 좀 텅텅 빈 상가 말씀하시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은퇴해서 좀 목돈을 모아놓으신 다음에 이자 받아볼까. 예, 이자나 뭐 생활비로 월세 받아 먹어볼까 이렇게 하시는 마음에 사실 구분 상가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은 어쨌든 필요하지 않습니까?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사실 뭐 직장을 계속 또 다니실 수도 없고 사대보험 뭐 이런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가 또 워낙 세지다 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서라도 뭔가 좀 비타 수입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입장에서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꼬마 빌딩이든 뭐 뭔가 수익형 부동산을 좀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각각에 대해서 현재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투자를 해도 괜찮은 물건들이 보이십니까? 아니면 없는지? 현재는 제가 볼 때 투자할 만한 그런 그 수익형 부동산은 보이지 않습니다. 예. 왜냐하면 너무 그 과한 거품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이 거품이 좀 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강남에 있는 요지에 그 개발하려고 이렇게 뭐 500평, 1000평 뭐 이렇게 펜스를 쳐놨던 땅들도 공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강남의 땅값이 좀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런데도 가격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제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뭔가 수익형 부동산의 이름에 걸맞는 수익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수익형이 아니고 마이너스형 상가나 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위험하다.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돈을 가진 자본가들은요 그런 건물 그런 상가 안 삽니다. 그런데 보통 우리 이제 소시민들이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장 열심히 다녀서 퇴직금 좀 나오고 뭐 좀 돈을 모아놓은 게 있으면 이 돈 갖고 상가나 아니면 오피스나 뭘 사서 얼마라도 월세를 받아서 내 노후를 좀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투자했다가 눈물을 흘리죠. 제가 김포 쪽 어디를 갔는데 75쯤 되신 어르신인데 이 어르신이 저 붙잡고 막 울어요. 그래서 왜 어르신 우십니까? 그랬더니 자기가 여기에 목돈이 얼마 들어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돈이 한 푼도 쓸 수 없을 만큼 지금 관리비만 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서 돈을 벌어서 관리비라도 낼 수 있으면
좋겠는데 돈은 묶여 있고 임차는 안 들어오고 관리비는 또 내가 내야 되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? 막 이러는 거. 이걸 팔려고 내놨대요. 그런데 분양받은 가격에 3분의 1 가격에 내놔도 안 나간다 이거예요. 분양가의 3분의 1인데도 안 나가고요. 아니 그 인근 지역 자체가 텅 비었는데 그 뭐 3분의 1 가격이든 뭐 5분의 1 가격이든 그리고 제가 우리 기자님께 하나 알려드릴게요. 우리 기자님이 이제 부동산 기자도 옛날에 하셨고 지금은 증권 쪽의 기자를 지금 하고 일단 증권부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. 부동산 쪽의 기자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. 예. 보통 이렇게 분양을 하고 준공을 하고 분양을 해서 안 되는 상가들은 보통 자기들이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운영하면 이제 뭐냐면 건물 관리를 전체 하다 보면 관리하는 데도 다 돈이 벌릴 수가 있잖아요. 관리사무소로도 또 관리 또 소장 자리 놓고도 치열하게 싸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주차 이거 가지고도 싸우잖아요. 주차비 갖고 하느라고.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결국은 이제 임차를 다 맞춰놓고 뭐 예를 들면 렌트 프리로 다 맞춰놓고 꽉 차 보이니까 그때 요 상가 하나하나를 이렇게 판매를 하려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사실 그게 현실적이고. 근데 그런 상가에 정말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진짜 폐가망신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상가가 도저히 안 팔리면요. 5분의 1 가격에도 나옵니다. 사실 그 주변에도 간혹 이제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멀쩡히 임차인 장사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축 상가 샀다가 덜컥 그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남양주에 어떤 분이 저희들에게 정말 한 맺힌 이 편지를 썼어요. 이메일도 아니고.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 이런 내용인 거예요. 똑같은 내용들인데 금액만 다른 것 뿐이죠. 그런데 그 금액도 예를 들어 1억이란 돈이 어떤 분에게는 별거 아닌 돈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정말 목숨 같은 돈이잖아요. 우리가 죄송하지만 목숨을 끊은 분들 돈 때문에 보면 수천억 때문에 목숨 끊은 사람은 없어요. 맞습니다. 진짜 3천만 원, 이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 그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했던 게 부동산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이거 정말 뉴스 보기 싫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.